안녕하세요. 한국에슬런트 기술지원부의 이여진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통 정밀한 마이크로웨이브 측정이라고 하면 편안한 랩실에서 벤치탑형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걸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웹캐스트에서는 이런 눈부신 봄날뿐 아니라 사계절 어느 때든 야외로 손쉽게 들고 나가실 수 있는 에즐런트 휴대용 계측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처음 소개된 에즐런트 휴대용 계측기 필드폭스는 RF 대역인 4GHz와 6GHz 모델이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획기적인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최대 주파수 대역은 26.5GHz까지 커버하면서 벤치탑형 계측기에 정확도에 버금가는 측정이 가능한 뉴 필드폭스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제품이 어떻게 여러분 업무의 퀄리티를 한층 높여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먼저 필드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휴대용 계측기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출시된 휴대용 측정 장비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필드폭스 분석기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드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필드에서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높은 곳에서 측정해야 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곳에서는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압감 속에 총각을 다투며 빠른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가려내고자 트러블 슈팅 할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문제 가능성을 배제해감에 있어서 매우 정교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필드에서는 기상 조건도 수시로 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므로 더욱 다양한 기상 현상이 발생합니다. 봄엔 황사가 있기도 하고 여름엔 강한 햇볕과 더운 날씨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엔 춥고 눈이 오거나 빙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필드에 나가서 테스트하려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먼저 트럭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랩실에서 사용하던 벤치탑형 장비들을 모두 싣고 테스트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휴대용 계측기에서 측정한 결과가 믿을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위는 에즐런트 P&A로 측정한 결과이고 오른쪽 아래는 타사 휴대용 계측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밴드패스 필터의 리턴 로스 특성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두 측정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A는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측정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는 최고급 사양의 벤치탑형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입니다. 필드에서 측정해온 결과가 랩실에서 측정된 결과와 매우 다르다면 그 측정은 무의미한 측정이 될 것입니다. AD나 상업용 통신 시스템 분야에 종사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하실 때 게다가 220V 전원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측정하셔야 할 때 휴대용 계측기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엔지니어 분들은 휴대하기 좋게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측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거친 기상 환경 속에서도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원하실 겁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해서 측정 정확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애써 측정한 결과가 헛수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간단한 조작으로 빠르게 측정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휴대용 계측기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AD 쪽 항공기나 선박 등 군용 운송 수단에서의 레이더 통신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분야에서는
주로 UHF, VHF,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와 위성 안테나 테스트를 하거나 굉장히 긴 케이블을 측정해야 합니다. 또는 듀플렉서, 필터 등의 특성을 검증해야 하고 펄스 환경에서의 측정, 송신기 파워 및 수신기 수신 감도 측정, 신호 모니터링 및 검토, 케이블 안테나 테스트, IED 제모 검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백홀에서도 케이블 안테나 웨이브가이드 측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송신기의 출력 신호 및 신호 검증, 그리고 간섭 신호 트러블 슈팅이 필요합니다. 위성 지상국 유지 보수를 위해서도 케이블 안테나 테스트, 송수신 테스트, 업다운 링크 모니터링, 그리고 필터, LNA, 파워 앰프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R&D 랩에서는 여러 장비의 간단한 기능만 이용하여 정확한 측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에서는 저비용으로 다양한 장비가 골고루 필요합니다. 전자전 시스템 부분에서는 신호 모니터링, 케이블 안테나 측정 및 간섭 신호 디텍션, 그리고 제머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주파수를 관리하는 분야에서도 신호를 모니터링하거나 망을 감시하고 케이블 안테나 테스트, 인터피어런스 디텍션, 송신기 에미션 등을 측정하실 것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케이블 안테나 분석과 인터피어런스 디텍션, 신호 모니터링이나 검증 과정, 마지막으로 송수신기 테스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기존의 휴대용 계측기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셨는지 여러 고객분들께 여쭤보니 아래 4가지 공통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측정 정확도 문제입니다. 필드에서 측정한 결과가 벤스탑형 계측기에서 측정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필드에서는 주변 온도의 변화가 심하여 정확한 신호 파워 레벨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필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는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장비에 있는 팬이나 좁은 구멍으로 먼지나 습기 등이 들어가 고장이 잦고 보증기간도 1년으로 짧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AC 전원이 없는 환경에서 측정하려면 배터리에 의존해야 되는데 배터리 수명이 너무 짧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비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그널 제너레이터인데요. 종종 기존 신호원을 이용하여 검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갭들을 필드폭스가 채울 수 있습니다. 에즐런트는 HP로부터 시작하여 1999년 분사 이후에도 최고급 사양의 계측기 부분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필드폭스 분석기는 우수한 에즐런트 벤치탑형 계측기의 몇 가지 특성을 가져와 기존 휴대용 계측기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정확도로 믿을 만한 측정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 시 캘리브레이션 수행은 측정 정확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드폭스 내에는 에즐런트 최고 사양의 P&A에서 사용하는 매우 정교한 교정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필드에서 정확하고 반복적인 측정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드폭스 내에는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가 내장되어 있어 테스트 포트단이 이미 교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케이블이나 안테나를 바로 연결하여 측정하셔도 됩니다. 또한 점퍼 케이블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캘리브레이션 킷 없이 퀵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점퍼 케이블에 대한 위상과 손실 부분을 간단히 보상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과 관련해서는 벤스탑형 스펙트럼 분석기의 파워스트 측정 기능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동통신 스탠다드별 조건을 하나의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빠르게 불러와 쉽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비 내부에 얼라이먼트 기능이 있어 주변 온도가 변함에 따라 계측기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앰플리튜드 레벨을 보상하여 정확한 레벨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장비 얼라인 기능으로 여러분은 장비를 한참 동안 켜놓을 필요 없이 켜자마자 플러스 마이너스 0.5dB의 정확도로 송신단 출력 레벨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필드복스는 총 14개의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총 3가지 모델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비네이션 분석기로 기본은 케이블 안테나 분석기이고 여기에 필드복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추가하여 총 10가지 장비를 한 장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네트워크 분석 기능이 추가되며 스펙트럼 분석과 신호 발생기 기능이 추가될 수 없는 모델군입니다. 세 번째는 스펙트럼 분석 기능이 추가되며 케이블 안테나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기능이 추가될 수 없는 모델군입니다. 현재 에즐런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대용 계측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N9330B는 원포트만 있는 장비로 케이블 안테나 테스트 기능만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콤비네이션 분석기에는 N9912A 모델이 6GHz까지 커버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6개 추가되면서 26.5GHz까지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투포트 네트워크 분석 기능만을 지원하는 N9923A의 경우에도 6GHz까지 커버했었는데 4개 모델이 추가되어 26.5GHz까지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휴대용 스펙트럼 분석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필드복스 스펙트럼 분석기 모델이 4개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출시된 필드복스 제품군은 그동안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오셨던 4가지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정 결과가 정확하고 믿을만합니다. 벤스타평 계측기에 우수한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에 벤스타평 계측기의 측정 결과와 흡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장비 내부 얼라이먼트 기능이 있어 온도에 대한 보상값이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장비를 켜자마자 워밍업 할 필요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0.5dB의 정확도로 신호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구성이 좋습니다. 팬이나 좁은 구멍들이 없기 때문에 먼지가 내부로 들어갈 염려가 없고 비가 오는 날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열악한 필드에서 다소 거칠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3년 동안 품질을 보장합니다. 직사광선이나 어둠 속에서도 측정 결과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가 적은 패널과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드복스는 내구성 부분에서 밀스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드에서 필요한 웬만한 장비들은 한 장비 안에 모두 추가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기능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드복스는 풀 옵션의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 간단히 라이센스로 옵션을 업그레이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휴대가 용이합니다. 무게는 3kg이고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하면 3시간 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봄부터 겨울까지 외부 온도 변화가 다양한데요. 마이너스 10도부터 플러스 55도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시켜 장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작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필드에서도 벤스타평 계측기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아래 3가지 요소 덕분입니다. 첫 번째, 인스트루먼트 내부에서 얼라이먼트 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캘 레디, 세 번째는 퀵 캘 기능입니다. 뒷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전자 계측 장비에서는 온도에 따른 드리프트 에러가 발생됩니다. 장비가 사용되는 주변 온도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측정된 송신기의 출력 레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현장에 도착하여 장비를 켜고 안정적인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고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필드폭스는 장비 내부의 자체 얼라이먼트 기능을 이용하여 워밍업 없이도, 즉 장비를 켜자마자 정확한 레벨 측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장비 자체가 셀프케어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은 필드폭스에서 측정한 신호의 레벨을 에즐런트 파워미터에서 측정한 결과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파워미터는 NIST에 소급 적용되는 장비로 파워 측정 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장비 얼라이먼트 기능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에즐런트 휴대용 계측기인 필드폭스와 타사 스펙트럼 분석기 장비를 켜자마자 2시간 동안 10도에서 50도 범위에서 측정 레벨의 변화를 비교해 나타낸 것입니다. 타사 제품은 전 범위에서 1dB 이상 변화가 심한 반면 필드폭스에서 측정한 결과는 0.5dB 이내로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필드폭스의 측정 결과는 벤치탑형 계측기인 PXA나 파워미터에서 측정한 결과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드폭스에서 측정된 신호 레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필드폭스, 오른쪽은 중간 등급인 벤치탑형 스펙트럼 분석기인 ESA에서 1GHz의 페이즈 노이즈 특성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왼쪽의 신호가 샤프하고 오른쪽은 신호의 아랫부분에 노이즈가 타고 올라온 모양이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좋은 페이즈 노이즈는 고사양의 벤치탑 스펙트럼 분석기에서나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즈 노이즈 특성이 안 좋으면 캐리어에 가까이 인접한 낮은 신호를 측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1.9GHz 대역의 밴드패스 필터의 전달 특성, 즉 S21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필드폭스로 측정한 결과이고 빨간색이 최고급 사양의 벤치탑 네트워크 분석기인 PNA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겹쳐져 하나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9GHz 대역에서 비슷하더라도 10GHz가 넘어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휴대용 계측기의 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10GHz 대역에서도 과연 이렇게 PNA만한 정확도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24GHz 대역의 밴드패스 필터의 리턴 로스와 전달 특성을 측정 비교해 놓은 화면입니다. 갈색과 파란색은 PNA 측정 결과이고 분홍색과 연두색은 필드폭스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리턴 로스와 전달 특성이 각각 한 트레이스처럼 보이니 필드폭스에서 측정한 결과가 PNA에서 측정한 결과만큼 정확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마커에서 읽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화면 중간에 있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마커 2에서 측정한 결과를 PNA의 결과와 필드폭스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S11은 0.02dB, S21은 0.02dB와 같이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커 1이나 마커 3의 스컷 특성을 보시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아주 미세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필드폭스 장비는 내구성 부분에서 밀 규격을 만족합니다. 밀 규격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밀 PRF28800F 클래스 2와 밀 STD 810G 메소드 511.5 과정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는 팬도 없고 좁은 구멍들도 없어 내부는 완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험난한 환경의 필드에서 측정 안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드폭스는 저전력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 봉인되어 있더라도 발생되는 열에 대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3년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비는 샤시나 키보드가 완전히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박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이 튀더라도 부식의 걱정이 없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55도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드폭스는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반스탑형 jetski를 변형시켜 휴대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치 상태에서 실제 필드에 쫓아다니면서 고객분들과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모양이 약간 세로축으로 길쭉한 것은 장비를 들고 있기 편하게 하고 양손의 엄지손가락만을 이용하여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크게 설계하여 추운 날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버튼을 선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화면의 밝기는 한낮에는 햇빛 때문에 반사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밝고 반사가 적은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또 어두운 지하나 밤에 알맞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지원하고 버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 뒤쪽에서 빛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는 총 5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3kg으로 휴대가 용이하고 무선 이동통신 스탠다드별 프리셋 조건이 미리 저장되어 있어 하나의 버튼만 눌러 복잡한 셋업을 간단히 불러오고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최소의 키를 눌러 업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테두리 부분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재질입니다. 손으로 잡기에도 편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 차량 후드에 장비를 올려놓아도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장비를 떨어뜨려도 커넥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양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 옆면에는 교체가 간편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고요. 하루 종일 외부에서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여분의 충전된 배터리를 챙겨 가신다면 바로 교체하여 7시간 동안 추가 충전 없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급하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배터리의 80%를 충전하는데 1시간 30분이면 됩니다. 측정 데이터는 장비 내부 메모리에도 저장할 수 있지만 인터피어런스 신호를 장시간 레코딩하는 경우에는 USB 메모리나 미니 SD 카드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장비와 PC를 랜 케이블로 연결하여 장비를 리모트 컨트롤하거나 측정 결과를 PC로 불러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단자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덮어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단자들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면 장비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측정을 위해 여러 종류의 장비를 챙기시느라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슬라이드에 특히 주목해 주세요. 필드폭스 제품군 중 컨비네이션 모델의 경우 무려 10종류의 장비가 한 장비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케이블 안테나 분석 기능이 있고요. 풀 투포트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타임 도메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와 트래킹 제너레이터 사용이 가능하고 파워 미터도 내장되어 보다 정확한 파워 측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피어런스 분석 시 많이 사용되는 GPS 리시버도 내장 가능합니다. 독립적인 신호 발생기는 말 그대로 필드폭스를 신호 발생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필드에서는 검증용 신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포트 벡터 볼트 미터 기능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케이블 간 페이즈나 매그니튜드 차를 측정하여 트리밍 하는데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인터피어런스 분석기 그리고 출력을 가변할 수 있는 DC 소스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LNA에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이때 소모되는 전류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카운터 기능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을 이용하면 필드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빼고 설명드리면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DC 소스이고 11.5V를 앰프에 걸어줬고 앰프가 112mA를 소모하고 있다고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아래 내장된 파워미터에서 100MHz 밴드위스의 채널 파워를 측정한 결과 모습이고요. 참고로 필드복스에는 내장되어 있는 파워미터 말고도 USB 파워 센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두 번째는 트래킹 제너레이터와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필터의 전달 특성을 본 화면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벡터 볼트미터는 레퍼런스가 되는 케이블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각각 0dB, 0도일 때 테스트하려는 케이블을 연결하면 레퍼런스 케이블 대비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보여줍니다. 필드폭스의 모든 옵션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라이센스로 사용자가 직접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초기에 어떤 제품군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컨비네이션 어널라이저 N991XA 시리즈가 있으시다면 구입 후 어떤 옵션이든지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N992XA 시리즈나 N993XA 시리즈를 갖고 계신 경우 일부 옵션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N992XA 시리즈는 기본이 네트워크 분석기이므로 스펙트럼 분석 관련 옵션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N993XA 시리즈는 기본이 스펙트럼 분석기이므로 네트워크 분석 관련 옵션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이제까지 필드폭스 제품의 특성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제품을 이용하여 실제 측정하는 모습을 친숙한 상업용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셀 사이트는 송신단과 수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탑과 같은 설치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와 기지국 사이에 타워 마운티드 앰프와 다이플렉서들이 긴 케이블과 아답터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셀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RF 이슈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색 원 부분은 안테나와 케이블 부분입니다. 높은 탑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의 경우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 의해 특성이 틀어지거나 어떤 경우 벼락에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테나에 연결된 케이블의 경우에도 얼었다 녹았다 하여 크랙이 생기거나 심하게 구부러진 채 설치되어 특성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 단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안테나와 케이블 그리고 아답터들은 꼭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잘못된 조작이나 열, 진동 등 기타 원인으로 특성이 열화될 수 있습니다.
셀룰러 기지국의 문제 발생 원인 중 이러한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 고장으로 인한 경우가 50에서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간섭 신호에 의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앰프의 특성이 열화되어 알맞은 출력 파워를 못 내주거나 필터의 리젝션 특성이 안 좋아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신기의 출력 레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자는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발생하면 기지국의 커버리지가 좁아지고 셀룰러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핸드오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말기 사용자들 입장에서의 서비스 품질의 문제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케이블 안테나 테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워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워에 올라가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워 아래쪽에서 원포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리턴 로스를 측정하여 케이블과 안테나의 특성이 스펙 안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고, 스펙을 벗어난다면 디스턴스 투 폴트 기능을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고장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케이블의 길이당 로스와 벨로시티 팩터를 정확하게 입력해주면 정확한 물리적 거리와 앰플리튜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에서 전자파가 이동할 때는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보다 느려지는데 그 속도의 비가 벨로시티 팩터입니다. 예를 들어 벨로시티 팩터가 0.7이라면 빛의 속도 대비 70%로 느리게 전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드폭스에서는 다양한 케이블의 거리당 손실과 벨로시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원하는 파일을 불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케이블 로스의 경우 투포트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떤 구조물에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이나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RF 케이블들을 투포트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케이블 끝은 오픈시키거나 쇼트시키면 포트 1에서 출력된 신호가 케이블 끝단으로 전달됐다가 전반사되어 다시 포트 1으로 입력되는 레벨을 반으로 나누어 주면 케이블 손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투포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필터 삽입 손실이나 대역 외의 주파수 신호를 잘 제거하는지 리젝션 특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앰프의 이득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워에는 여러 사업자의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테나 간 아이솔레이션 특성을 측정하여 원치 않는 신호가 얼마나 입력되는지 판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이러한 측정은 당연히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측정 결과가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가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안테나 측정 및 네트워크 분석에서 믿을만한 측정 결과를 얻으려면 우선 적당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실험실에서는 캘리브레이션 킷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필드에서는 이런 복잡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드복스 휴대용 계측기에서는 업계 최초로 두 가지 캘리브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우선 캘레디는 말 그대로 이미 장비의 테스트포트가 캘리브레이션 되어 측정 준비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테스트포트 1, 2의 교정은 제품 출고 시 공장에서 진행되며 장비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체 스팬에서 교정된 데이터이며 주파수나 넘버 오브 포인트 등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수학적으로 보상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A가 캘 레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B와 같이 측정하려는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는 경우 매우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C와 같이 내가 측정하려는 DUT를 장비에 연결하려면 테스트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케이블의 특성이 좋고 길이가 짧다면
캘 레디 상태에서 측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로스가 큰 경우 퀵캘 기능을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 플레인을 테스트 포트에서 테스트 케이블 끝단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블의 페이즈와 로스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벤치탑 네트워크 분석기에서 포트 익스텐션 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퀵캘은 원포트 측정과 투포트 측정 시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RF 케이블의 삽입 손실, 즉 S2원 특성을 30kHz에서 6GHz까지 측정한 결과입니다. 퀵캘을 진행한 후 측정한 결과가 노란색 선이고 가장 정확한 교정 기법인 풀 투포트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한 후 측정한 결과가 파란색 선입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Y축의 스케일이 0.2dB인 것을 감안하면 퀵캘을 통해서도 매우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섭 신호는 매우 다양합니다. 내가 서비스하는 주파수 범위 내에 입력된 인밴드 인터피어런스나 3G망에서는 주파수 재사용으로 인한 코어 채널 인터피어런스 문제가 있고 주파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하모닉 성분이 간섭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인접해 있는 채널 간의 간섭도 있고 기지국과 단말기 간 업링크 또는 다운링크 인터피어런스도 발생합니다. 간섭 신호에 의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예상된다면 우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내 주파수 밴드에 원치 않는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신호의 전송 주기나 발생 횟수, 캐리어 주파수와 밴드위스, 그리고 간섭을 주는 송신기의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장비는 공기 중의 신호를 측정해야 하므로 입력 신호 레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수신 감도 특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호를 측정하려면 빠른 수입 속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스펙트럼 분석 화면입니다. X축이 주파수이고 Y축이 신호의 레벨이 되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어떤 주파수 성분이 어떤 레벨로 나타나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 대역폭이 좁고 높은 레벨은 GSM 신호이고 대역폭이 넓으면서 낮은 레벨의 신호는 UMTS 신호가 됩니다. 간섭 신호가 시간에 따라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밴드위스를 가지고 어떤 레벨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할 때는 스펙트럼 분석보다는 스펙트로그램이나 워터폴이 유용합니다. 오른쪽 상단은 스펙트로그램으로 측정한 화면인데 X축은 주파수, Y축은 시간, 색깔은 신호의 세기를 표현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특정 레벨 이상은 빨간색으로 특정 레벨 이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화면 왼쪽의 높은 레벨의 신호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호들은 붉은색 점으로 또는 노란색 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워터폴의 경우에는 X축은 주파수, Y축은 레벨, Z축은 시간이 됩니다. 스펙트로그램과 워터폴 측정 결과는 레코딩 될 수 있고 장비에서 다시 플레이백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장비 내의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위도, 경도, 높이, 시간 정보를 함께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필드폭스는 벤치탑형 스펙트럼 분석기의 원버튼 메저먼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채널 파워와 인접 채널 파워인 ACPR 또는 ACLR과 Occupied Bandwidth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WCDMA, GSM, LTE 등 스탠다드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 주파수를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손쉽게 세팅 조건을 불러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를 연결하여 AM, FM 신호를 튠 앤 리슨 할 수 있습니다. 즉 장비의 스피커를 통해 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지국에서 업링크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드폭스 휴대용 계측기에 안테나를 연결하여 고장이 의심스러운 케이블 TV용 앰프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케이블 TV 쪽에서는 특성 임피던스가 50ohm이 아닌 75ohm을 사용하는데요. 필드폭스 휴대용 계측기에 50ohm to 75ohm 임피던스 매칭용 아답터를 연결하면 75ohm 부품 측정도 가능합니다. 필드폭스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에즐런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우선 26.5GHz까지 커버하는 코엑셜 메커니컬 캘리브레이션 킷이 있습니다. DIN 타입이나 N 타입, 3.5mm 타입 등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웨이브가이드 타입의 캘리브레이션 키트도 있습니다. 위쪽 중간 부분에 야기 안테나 외에도 몇 가지 종류의 안테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아답터와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측정하시려는 환경에 맞는 액세서리를 선택하는 것도 정확한 측정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드폭스 휴대용 계측기는 그동안 휴대용 계측기에서 제공하지 못하던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켜자마자 정확한 레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복잡한 캘리브레이션 없이 정확한 케이블 안테나 테스트 및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합니다. 악천 후 속에도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장비 기능을 한 장비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 언제든 원하는 옵션을 직접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디자인으로 필드에서 사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www.agilent.com/find/fieldfox로 방문하시면 인터피어런스 분석과 케이블 안테나 측정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실 때 참고하세요. 또한 장비의 스펙이 명시되어 있는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시거나 옵션 구성에 대한 정보는 컨피그레이션 자료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웹캐스트 소개 동영상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피어런스 분석 및 케이블 안테나 분석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실제 데모 시연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필드폭스 장비가 보다 친숙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내구성 있는 필드폭스로 필드에서 더욱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에즐런트 필드폭스 휴대용 계측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즐런트 고객센터에 연락 주십시오. 기술지원부서에서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